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는 7월 외환시장 개방 및 개장시장 연장을 앞두고 실시한 시범 거래들이 모두 원활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RFI 등록을 마친 외국 금융기관은 23곳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최대 200억 달러 상당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 매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이뤄질 경우 네옴시티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사우디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석유 공룡 셰브론과 석유 탐사 기업 헤스코퍼레이션이 합병으로 가는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다만 헤스가 확보하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 사업권을 둘러싸고 엑손모빌과 법적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문제가 산적해 최종 합병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1분기 합산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1월에서 3월에 출생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산율이 내려옴에 따라 저출생 관련주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의 일타 강사 김성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전부 다 갑자기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님들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약간 빠져주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오늘의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이죠. 매일 증시 파일 그리고 제가 늘 끝나고 나면은 장 후에도 여러분들께 마감 시황 전해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벌써 1% 넘게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지수 사실은 약간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냥 올 것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현재는 금리가 굉장히 내려갈 확률은 높고 그래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증시 혼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올해 안에 자칫하면 금리 인하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지금 현재 36포인트 이상, 37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해서 이제 2700선은 이미 무너졌고 현재 2686포인트 지금 이 자리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아무래도 자칫하면 오늘 2680포인트를 지켜주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를 지켰을 경우 전 저점, 지금 10거래일 이내 전 저점인 이 자리, 자 2680포인트까지 지켜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오후에 다시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이 들어오고 아랫꼬리가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면은요. 현재 코스닥도 지금 7.87포인트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현재 자리는 843포인트인데 역시 840포인트를 오늘 넘어가느냐 그 밑으로 이제 하락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올라가던 종목들 특히 AI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고 거기에 비해서 약간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현재 삼성전자 여기에 76,800원에서 78,500원대 이 횡보 라인을 지금 깨고 아래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HBM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캐치업 전략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다른 부문에서 과연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의 위기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가전이든 아니면 모바일이든 어느 부분에서든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그게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최고 하단 현재 10거래일 이내 최고 하단이 어디였냐면은 자 75,300원이었고 최하단 아랫꼬리까지 보면 74,000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자리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키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한 2, 3거래일 안에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서 21만 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갭 상승했다가 지금 오히려 큰 음봉을 만들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는 5일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자리 20만 1,000원 자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서 굉장히 물량을 주고받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에 걸쳐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지금 방어를 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잘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의외로 화장품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뷰티스킨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게 되면은 최고점 24.75% 급등이 나온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 거래를 연속해서 지금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니모리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와서 18.6% 이상 올라간 급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날 들어와 가지고서 오늘 특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린 거 그동안 강하게 추세 잘 잡았던 아이패밀리 SC 이것도 역시 지금 오늘 갭 상승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95%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소외되고 그동안에 그 중국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대 지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시장에서도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와 테마 그리고 종목들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분석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1분기 투자 클래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1교시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재생에너지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오늘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죠.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오늘 다뤄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재료 바로 어제 제가 중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오늘 좀 더 많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 자, 오늘 이슈를 분석하기로.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오늘 오후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되고, 그렇지만 또 상당히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차 도요타 관련된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 수소. 두 번째 전력거래소 PPA, 자, 신재생 관련 이야기. 세 번째 윤 대통령의 큰손,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님을 만나셨다. 네 번째, 자, G7 관련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크게 네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24시간 동안 서킷 수백 바퀴. 자, 수소차 도는 게 뭐 대단하냐 그런데 이게 그냥 수소차가 아닙니다. 도요타가 그동안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정말로 절막했죠. 현대차가 다 따라왔어요. 전기차도 따라오죠. 하이브리드 따라오죠. 거기다가 아예 수소차까지 따라온 상황이니 더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 하던 도요타 드디어 뭘 했냐. 액화수소로 가는 연료전지가 아니라 연소 엔진. 자, 무슨 얘기냐? 수소를 태워가지고서, 자, 우리가 휘발유 태우듯이 이제 수소를 태워서 가는 연소 엔진을 가지고 이번에, 자, 이 차를 이번에는 레이스로, 다이큐 내구 레이스. 자, 일본의 유일한 24시간 레이스. 자, 이건 뭘 따왔느냐? 프랑스에 가면은 르망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르망 24시간 레이스, 내구 레이스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 드라이버 둘이서 차를 그냥 계속 해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돌리는, 그래가지고서는 가장 많이 달리는 차가 이기는 그런 레이스가 있죠. 내구 레이스라 그럽니다. 이런 거를. 그런데 이거를 본따서 일본도 지금 다이큐 내구 레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도요타가 바로 수소 연소 엔진을 만들었다. 연료전지가 아니라 수소 연소, 수소를 태우는 엔진을 드디어 했다. 너희들이 이것까지 따라오느냐 보자 하고서는 현대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도전장을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건 뭐냐면은 GR 코롤라 중에서 GR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차량, 이걸로 해서 만든 건 이거를 지금 여기에 투입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기체 수소 연료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수소 기체를 압축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액화수소가 최초로 탑재가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봐야 되는 거 액화수소 관련주. 자, 액화수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연료전지로 했던 것들은 이제 넘어가라. 연료전지는 잊어라. 연료전지 아웃이다. 그리고 뭐냐?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연소전지, 연소 엔진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도요타가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는 현대차, 현대기아차죠. 현기는 과연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걸 지켜보는 것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전력거래소 PPA 컨설팅 센터 운영. 자, PPA.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민간 직접거래, 자, 민간 전력 직접거래 관련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하는 거죠. 신재생.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PPA를 만들면은 여기에서 일단 아예 전력 발전 사업이죠.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은 각 가정이나 혹은 일반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력 보조 개념으로 기존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쓰되 그거를 적게 쓰고 자체적인 자가 발전 보조 전력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다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서는 전기세를 감면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갔던 것이 이제까지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전력거래소가, 자, 우리나라의 모든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거래소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PPA 컨설팅 센터를 서울 혹은 나주, 전남 나주,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아예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요. 아예 전력 사업자가 있었어요. 민간 전력 사업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민간 전력 사업자를 이제는 만들려고 그런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열병합 발전이나 혹은 천연가스나 가스 아니면은 열병합으로 했던 것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거는 열병합일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각종 그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열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온수까지도 공급을 하는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민간 사업자들을 썼다. 자, 지역난방공사가 이걸 또다시 이제 요걸 또 민간에다 불화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100%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는 그런 민간 사업자를 이제 이런 전력 사업 PPA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조금 있다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고요. 다음. 세 번째, 윤 대통령 큰손 UAE 대통령 우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가지고서 오늘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11시 20분부터 대통령실 청사, 일단 청와대 갔다가 대통령실 청사 영산에 들어가셨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재벌 총수들, 5대 재벌 총수들이 다 지금 만나시는데 LG의 구광모 회장님만 지금 좀 무슨 일인지 여기 참석을 못 하셨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LG도 꽤 강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오늘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이라 그랬죠.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게 3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투자 계획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별 전략 동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별 전략 동반자로 지금 한국과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뉴스. 이건 조금 증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2026년에 소득이 4만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자, 그래서 여기가 과연 G7의 가입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얘기는 2020년도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국가적 역량은 여러 지표에서 이미 G7 가입 자격 그래서 사실 G8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이미 한 2년 전인가에서 한번 G7에서는 우리를 특별 게스트, 특별 초대 국가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불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가입을 시킬까 말까 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운을 띄었을 때 아주 격렬하게 반대한 한 나라가 있었죠. 누구냐? 우리 옆집 일본. 네. 우리 옆집 일본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한국이 들어오면은 나 안 한다 이러고서 난리가 날 정도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는 기존 회원국 간의 합의 문제가 쉽지 않다. 사실 다른 회원들은 다 괜찮아요. 일본만 문제예요, 지금. 일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여기서 거의 뭐 너희들이 만약 한국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일본은 여기에서 G7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고서 아주 크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볼 때 외교와 경제, 전략적 고려사항 이런 걸 가지고서 보면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껄끄러운 나라 일본 하나밖에 없고 G7에 있는 국가 중에 그래도 다른 나라들하고는 비교적 사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G7 가입 자체는 일본만 오케이 하면 사실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는 G7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옛날에 정말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의 대한민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것이 우리 증시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100%를 넘어섰습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테마를 선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2분기 주도 테마에 대한 리포트 역시도 준비돼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돈 얘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 얘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수소, 그것도 수소 연료전지가 아니라 수소 연소 엔진. 자, 연소 엔진이죠. 자, 그런데 수소 얘기는 전에 했으니까 얘는 패스. 오케이.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있고 중동 있고 G7. 자, G7 얘기는 좀 생뚱맞으니까 얘도 패스. 자,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 제가 잘 아는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한때 제가 여기서도 일을 했던 분야니까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전력거래소 관련된 이야기고 PPA 컨설팅 센터를 운영했다. 정말로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할 수도 없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는 민간 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섹터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관련 테마 보시게 되면은 원전은 당연히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서 요 PPA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는 조금 논해. 얘는 약간 논해로 보시고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스도 조금 근데 약간 얘는 근데 열병합으로 일단 보시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요 소부장은 반도체가 아니라 여기 신재생 관련된 소부장, 자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 요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전선이 역시 또 같이 깔립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오늘의 머니 모멘텀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민간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이것을 PPA라 그럽니다. Private Purchase Agreement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 private 민간 사업자가 구매하는 전력 직접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전력을 구매하는 어그리먼트를 만든다. 그래서 PPA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활성화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지금까지 그럼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뭐라느냐? 이거를 위해 가지고서는 부동산 개발 혹은 전력 개발 사업이 이제 나오겠죠. 개발 사업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태양광 혹은 풍력 시설을 총폐합해 가지고 혹은 기존에 있던 업자들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들에게서 이 시설을 구매를 한 다음에 모아서 통합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새롭게 전력 개발을 합니다. 전력 개발을 한다. 그래서 요걸 개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가와 즉 전력거래소와 이제 여기에 대한 직접 계약을 PPA를 맺은 다음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는 당연히 사업자가 맞는 그런 조건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어느 정도 농지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력 구매 계약은 아니라도 시범 사업으로서 가장 크게 했던 게 누구였냐면 삼성물산이었죠. 삼성물산이 어디서 했느냐? 김천에서 17.9메가와트, 9메가와트짜리. 자, 이 땅에 여기에다 거의 뭐 한 5,000평 넘어가는 이 땅에다가 태양광을 쫙 깔아놓고서는 이걸 가지고서는 발전 사업을 한번 시범 사업을 PPA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벌써 언제였냐 하면은 대략 한 2010년대, 11년대 이때입니다. 그때 벌써 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 요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RE100 달성을 위해서 RE100 달성을 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본격화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전력 소비가 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력 소모 국가입니다. 자, 전력 소모 국가 탑5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데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 80% 이상은 현재 산업, 즉 산업전기, 즉 공장에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전력들이 어떻게 되냐? 대략 앞으로도 2배 정도 더 업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준 가지고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에너지의 부담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서 RE100 달성을 하기 위해 그리고 RE100 달성을 해야지만 앞으로 받아준다는 EU와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있냐? EU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서히 가려고 그럽니다. 단 미국은 그나마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봐주는 부분이 있는데 EU는 특히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본격화돼야 된다. 이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전소를 아예 가지고 있죠. 가스 발전소를 아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RE100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공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머니 포인트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배출권의 품귀 현상이 가속화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2단계 사업 단계에 들어가 있고 잠시 후에는 3단계에 들어갑니다. 3단계 돌입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탄소 배출권 숫자가 줄어들어요. 권이 단계가 지나갈수록 1단계 지나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갈수록 이 발행하는 배출권 숫자 자체가 줄어들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는 어떻게든 메꿔 가지고서 이걸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화석 연료를 써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하고 풍력을 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는 거.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비싸지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 시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우리가 해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발전 사업. 자, 해외에서 이런 민간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탄소 배출권을 여기서 전환해 가지고서 전환 배출권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 그것들이 앞으로 또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자 섹터가 생기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조업에서 RE100의 투자가 본격화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EU.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러느냐. RE100을 정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탄소 발자국이라 그러죠.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남기지 않는 그런 국가 혹은 그런 업체의 물건은 앞으로 우리는 수입 금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실컷 좋건 우리는 RE100를 지금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두 가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오롱 글로벌. 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느냐 할 수 있겠지만, 자, 첫 번째는 코오롱 글로벌.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SK 오션 플랜트.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코오롱 글로벌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자, 왜 나왔느냐? 바로 이 PPA. 자, 직접 민간 전력 거래 직접 계약에서 최초로 지금 계약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무슨 얘기냐? 코오롱 글로벌은 앞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신재생,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간 전력 사업자, 민간 전력 사업을 지금부터 하겠다. 전력 사업.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락하던 이 추세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고 추세 반전을 서서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해서 이게 단기성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자,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코오롱은요, 알짜로 돈이 많습니다. 현금 부자입니다. 여기. 예, 현금 부자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될성 쉽다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좀 적자가 나더라도 상당히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민간 전력 사업이 여기에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앞으로 코오롱 글로벌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 SK 오션 플랜트. 자, 우리 이전에 알던 삼강 M&T. 이름 웃기죠? 자, 삼강 M&T 모두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 M&T 이거가 SK에 인수가 되면서 SK 오션 플랜트로 이름을 바꾼 종목인데, 자, 이게 지금 이제 모 회사가 매각이 된다. 그래서 오션 플랜트도 좀 팔리는가, 딴 데로 팔리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상당히 조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다시금 한번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횡보하다가 하락. 자, 횡보하다가 하락을 했죠. 하락하고서 그러고서는 여기서 다시금 반전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반전하려는데 한번 꺾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바닥 잡고 갑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즉 한 13,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러고서는 다시금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삼강 M&T가 해상풍력에서 구조물이죠. 바닥 구조물을 만든 회사죠. 구조물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해상풍력, 특히나 우리나라는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에 더 집중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풍력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서 봤을 때는 이 회사도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력거래소 PPA 컨설팅 센터 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하실 수 있도록 테마 리포트 준비해놨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리포트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코오롱 글로벌과 SK 오션플랜트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 전문가님 두 종목 말고 원픽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둘 중에 하나 뽑아달라 그러면 조금 섭한데 이거 조금 힘들긴 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이 종목 어떤 것이 있느냐? 코오롱 글로벌은 적극적인 PPA 산업을 아예 진행을 할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요거 앞으로 좀 더 성장성에 대해서 보고 싶다. 두 번째, SK 오션플랜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자, 그랬을 때 국내에서 하는 그 정책주로서 봤을 때는 SK 오션플랜트에게 저는 한 표를 주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까지 해가지고서 저기에서 적극적인 PPA를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쪽으로 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SK 오션플랜트 쪽을 조금 더 그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정책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방폐장 그 관련돼 있는 사안이 이제 여기에 통과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요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과 딜을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풍력발전특별법이에요. 풍력특별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봤을 때는요. 풍력이 앞으로 좀 더 우리나라에서는 잘 맞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션플랜트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비교해 주셨고요. SK 오션플랜트를 조금 더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볼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후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히든머니 종목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GST입니다. 액침 냉각 시스템 부각받으면서 관심 받았죠.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수익률 보였고요. 이어서 4위는 2월 14일에 공략해주신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96% 상승세 보여줬네요. 다음으로 3위는 세명전기, 매수가 3,895원 기준 수익률 97% 넘게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YC, 무려 20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회사인 엠캠, 매수가 88,000원 기준 수익률 30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LG이노텍 14% 넘는 상승률 기록했고요. 일진파워가 16.3%, 한전기술이 20.6%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2위는 풀무원입니다. 매수가 13,760원 기준 21% 넘는 상승세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5월 3일에 공략해주신 BH, 무려 23% 넘는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2,1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한번 봐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 두 종목, 오늘 나왔던 이번 달 종목 중에서 중요한 것들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이노텍 먼저 보도록 할게요. 5월 2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 22만 4,500원의 종가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여기에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시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현재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완만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력한 파동을 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현재 24만 9천 원, 그래서 14% 넘는 지금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LG이노텍은 앞으로도 이 디스플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에서 봤을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특히 LG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장기로 쭉 보유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BH입니다. BH 역시 그 다음날 자, 5월 3일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얘가 더 잘 가네요. 아무래도 이 종목도 역시 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데 자, 요 자리 자 여기서 종가 매수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렸습니다. 27,000원에 권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위에서 지금 현재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횡보 라인은 자, 22,600원에서 23,9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 횡보 라인을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뚫었을 때 그 다음날 즉 내일까지 해가지고 3번 더 이틀 연속해서 만약에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즉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이 자리 23,900원 자리를 뚫었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이노텍, BH까지 리뷰로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히든 머니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2,100%가 넘는 수익 그리고 평균 수익 23%, 적중률이 95%가 넘어가는 투 시그마 트레이딩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머니 신재생 소부장 관련주 또 별이 5개. 저는 5글자 좋아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모멘텀 보시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태양광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복합 테마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의 히든 종목 포인트 본업은 원래는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얘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뜨는지 태양광 때문에 뜨는지 헷갈려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엄연히 신재생 에너지 그것도 태양광 쪽으로 걸쳐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다가 태양광이 덤이다 그러지만 이 종목이 그래도 하나 솔루션과도 어느 정도 비견이 될 수 있는 꽤 중요한 종목이고 생각보다 자금도 빵빵한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이 종목은 신규 사업으로 패널, 그다음 신규 사업에 있는 태양광 패널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인버터 기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PPA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 반도체에서 자, 이 태양광에서 패널하고 인버터만 있다 그러면은요, 사실상 혼자서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되는데 대기업들 몇 개 빼면은 이 종목은 그야말로 거의 유일하게 상당히 중소규모에서도 불구하고 PPA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업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봉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주간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셨을 때 그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횡보했죠. 상당히 재미있는 기간 동안 1년 넘게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21년도 이 당시에 위에서 이렇게 아주 올라갔다가 한번 위에서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쭉쭉 빠졌어요.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 상당히 그 아픔이 있었죠. 2022년도 당시에는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빠졌던 적이 있고 그 이후 옆으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까지도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전에 있던 이 정도의 이런 거래량 이것보다도 이것만큼이나 지금 최근 들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매집이 들어간 이 종목은 앞으로 봤을 때는 위로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PPA 사업자
관련 섹터로도 여러분들이 지켜볼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재생 소부장 관련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PPA 관련 섹터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히든머니 종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살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증시 상해 지수는 강보합 움직임 나타냈지만 항생 지수는 1% 넘게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대만 강원도 약보합세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 증시는 지금 상당히 부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역부족이다. 역시 중국이 그동안에 너무 제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샹하이 종목 보면은 샹하이 지수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으로 하락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지금 약간 이제 떠서 그나마 조금 어제의 하락세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역부족이었던 부분을 좀 받쳐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신천, 션전 같은 경우도 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횡보선, 횡보 라인 안에 즉 1700에서 1761포인트 이 안에 있는 횡보 라인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이 하락세를 꺾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받쳐주는 샹하이 지수는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민간 기업이 많은 심천은 역시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역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H지수. 자, H지수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지금 6610포인트 아래로 약간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간신히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약간 떨어졌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홍콩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가지고서 많이 올라갔던 이 증시가 이제는 그만큼 경기가 침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홍콩도 생각보다는 강하게 움직이려면 조금은 기간적으로도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조정이 약간은 더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원지수 보겠습니다. 자취에는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올라가기는 하는데 지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신나게 올라가는데 왜 이게 못 올라갈까 했을 때는 TSMC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 정확히 얘기해서 지금 생산량 그거를 맞추기 해가지고서 BW200을 맞추려면 4나노 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5나노 이하를 정밀 공정이라고 보죠. 그리고 초정밀 공정까지 가는 2나노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이 종목, 이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의 너무나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생각만큼 공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하락세를 꺾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 증시도 살펴보고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최소 6척 15억 불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주 일단 뜨겠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슈퍼사이클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10년 동안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들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LNG 운반선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통 지금 풀더크인데도 불구하고 6척을 더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를 지금 현재 봤을 때 최소한 두 척 정도를 각 우리의 3대 조선소에서 나눠서 가져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또 이제 현대미포, 그다음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하나오션 같은 데서 가져갈 확률이 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 종목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은 수요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그로 인해서 자, 이제 우리가 보는 선박주, 즉 조선주들이 다시금 한번 백고동 올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앞으로 강한 흐름 예상되는 만큼 변동성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 강세,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세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까지 강한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혼조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미국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국장은 한마디로 엔비디아 혼자서 캐리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엔비디아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하락세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우존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전 고점이었던 38,977. 정확히 얘기하면 최고점은 4만 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만 그 전에 두 번 픽을 만들었던 자리, 자,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얼마냐면 38,977, 거의 39,000선이죠. 여기를 넘어서 1,00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2.5%에서 3% 정도 지금 빠진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과연 여기서 이제 다우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여기서 손바뀜과 그 다음에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은 지금 현재 신고가 경신을 해서 17,000포인트를 드디어 넘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일에는 마감이 종가가 16,920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여기에서 17,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 갔다. 사실상 여기가 더 간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할 자리, 즉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제 주식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 우리 코스피부터 먼저 보면은요. 여기에 자리는 40포인트 이상 빠지는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실 거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패닉에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680포인트 아래로까지는 아직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시 이후에 과연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오늘 둘이 합쳐서 1조 원 이상의 매도세가 나왔을 경우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가에서 살 수 있는 찬스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지수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기에서는 물량을 가능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선 좀 더 많이 받아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자리 역시 마찬가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841포인트, 자 841.64가 저는 일단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약간 터치를 하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도 어느 정도 지켜준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더 오히려 내일 반등이 들어올 자리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물량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뜰 수 있는 종목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조선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엔터와 화장품들 그리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게임 관련주들 이쪽을 중심으로 한번 저가로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반등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매 전략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리포트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2분기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 혼조에 하락세 보이고 있는 만큼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머니로는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중동 증시 살펴봤고요. 히든머니로는 신재생 소부장 관련주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